100억 재산 노린 며느리 한 방에 날린 시어머니의 복수. 데스투퍼드 우먼 DOESNT 노 애니싱 하하하. 저 멍청한 할망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하. 인천공항 출국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누군가에게 통화를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명품 가방을 든 여자.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뭘 안다고요? 모함이에요. 하지만 그녀 앞에 선 75세의 할머니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멍청한 할망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데스투퍼드 우먼 DOESNT 노 애니싱.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I understand every single word you said. For the past 6 months.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한 모든 말을 이해했어. 그 순간 공항은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100억의 재산을 훔치려 했는지, 어떻게 제가 6개월 동안 모든 걸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항에서 모든 게 끝났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 65세의 나이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국제변호사로 30년, 동시통역사로 10년. 영어는 제 언어였고 법은 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저는 그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에게는 전처소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죠.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에게 용돈을 챙기고 아들 부부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 애썼습니다. 남편도 행복해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소. 하지만 남편이 떠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예, 더 올드 레이디 DOESNT 언더스탠드 잉글리시 애돌. 네, 그 늙은이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SHES so ignorant. Just sitting there like a dumb old dog. 완전 무식해요. 그냥 멍청한 늙은 강아지처럼 앉아만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어젯밤 먹다 남은 치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3번이나 밥을 드셨어요.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드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어제도 배고프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걸이 못 보셨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며느리는 제 방을 뒤졌습니다.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지난번에 저한테 빌려가시고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예전과 다르신데 치매 검사해 보세요. 며느리는 제게 치매라는 꼬리표를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영어 통화. She has no idea what a planning.
그 여자는 우리가 뭘 계획하는지 전혀 몰라요. 더 빌딩 이즈 워스 7빌리언, 더 어파트먼트 2빌리언, 언드시 해즈 1빌리언 인캐시. 건물 70억, 아파트 20억, 현금 10억이래요. If we can get a declared incompetent, it's all ours. 저 여자를 무능력자로 만들면 다 우리 거예요. My husband already got 10빌리언. But why should she keep 10빌리언? SHES not even his real mother. 내 남편은 이미 100억 받았어요. 근데 왜 저 여자가 100억을 가져요? 진짜 엄마도 아닌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온 제가, 5개 국어로 협상해온 제가, 지금 제 집에서 영어로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이력은 평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젠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으면서도 나를 선택해줬으니까.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엄마로 대해주면 좋겠소.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실수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밤 며느리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녹음했습니다. 30년 동안 증거를 수집하며 살아온 사람이 저입니다. 핸드폰 녹음은 기본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할 때마다 저는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We need to move fast. Get her into a nursing home, then get the power of attorney.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 여자를 요양원에 넣고 후견인 자격을 받아야 해요. Once we have control, we transfer everything. Then we leave for Canada. 우리가 통제권을 잡으면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로 떠나요. 캐나다. 며느리의 언니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민 수속까지 알아봤더군요. 아들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더 편하실 거예요. 요양원. 며느리가 속삭인 그 단어. 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 재산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런가 보구나.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He did it. She agreed to the nursing home. 남편이 해냈어요. 요양원 동의했대요. Now we just need her signature and the papers. SHES SONAIB. 이제 서류의 서명만 받으면 돼요. 진짜 순진해요. 순진하다. 저는 이불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업 사기꾼들을 법정에 세워본 사람을 순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막 마이너스 준비 6개월간의 인내. 저는 매일 메모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날짜, 시간,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한 행동. 모두 기록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선배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감정이 아니야.
날짜와 시간과 사실이지.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4월 3일 오후 8시 32분. 며느리 거실에서 통화. 시사인드 더 페이퍼 터데이. DIDNT 이빈 레드잇. 오늘 서류에 사인했어요. 읽지도 않았어요. 4월 15일 오전 10시. 아들, 제 통장 요구. 어머니,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저는 이미 다른 계좌를 만들어뒀습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계좌. 그곳에 현금 10억 중 8억을 옮겨뒀습니다. 5월 7일 며느리 거실에서 캐나다 항공권 검색. 3 티커츠 투 밴쿠버. 원웨이. 밴쿠버행 편도 티켓 3장.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접시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요양원 상담.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시설 정말 좋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상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며느리 친구와 통화. 리빙 인 투 위크스. 에브리싱즈 레디. 2주 후에 떠나요. 다 준비됐어요. 더 올드 레이디 윌 비 인 더 너싱 홈. 바이 더 타임 애니원 노터서즈. 웰 비 인 캐나다. 그 늙은이는 요양원에 있을 거고 누가 알아챌 때쯤 우리는 캐나다에 있겠죠. 6월 5일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봤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핵심은 영어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 마이너스 재산 관리 위임. 이레버커벌 마이너스 철회 불가능.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하나 부탁이 있어. 조용히 처리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저는 모든 녹음 파일과 메모를 보냈습니다. 후배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알아. 내 며느리야. 언제 움직이실 건가요? 공항에서. 공항이요? 응. 가장 확실한 곳이지. 6월 10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6월 15일에 요양원 들어가세요.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요. 6월 15일 며느리의 캐나다행 비행기 출발일과 같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넣고 바로 공항으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6월 15일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요양원 가실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예, 워드라핑 허 오프 나우. then STRAIGHT to the AIRPORT. 네, 지금 저 여자 내려주고 바로 공항 가요. 플라이츠 at 3pm. 웰 비인 밴쿠버 바이 터나이트. 비행기는 오후 3시예요. 오늘 밤이면 밴쿠버에 도착해요. 아들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차는 요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요양원은 내일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우리랑 같이 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항에 두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는 이미 제출된 상태. 저는 요양원에 있다고 기록될 것이고 그들은 해외로 떠날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금방 올게요. 그들은 짐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5분 후 출국 심사대 앞 며느리와 아들이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김수진 씨, 이태수 씨? 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타야 하는데요. 재산 편취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 편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동의하셨는데. 바로 그때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This is ridiculous. The old lady doesn't even understand what's happening. 말도 안 돼요. 저 늙은이는 무슨 일인지도 mo르는데요. SHES just a ignorant old woman who can't even speak English. 그냥 영어도 못하는 무식한 할머니라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I understand every single word you said. 나는 너의 모든 말을 이해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For the past 6 months, I've been recording every conversation.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Every insult, every plan, every lie. 모든 모욕, 모든 계획, 모든 거짓말. You called me the old dog. You said I was ignorant. 너는 나를 멍청한 늙은 강아지라 했고 무식하다고 했어. You planned to steal 10 billion won and flee to Canada. 100억 원을 훔쳐서 캐나다로 도망칠 계획이었지.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5개 국어로 소송을 진행한 국제 변호사였다. 정말로 내가 너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니?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수진 씨 사기, 재산 편취, 후견인 권리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몰랐다고? 수진이가 시킨 거예요. 내가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 내가 내 통장을 달라고 했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 밖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6막 마이너스 엔딩 남은 질문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사기, 재산 편취, 후견인 권리 남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공범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모든 재산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건물도, 아파트도, 현금도. 남편이 아들에게 물려준 100억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뜻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날, 아들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100억을 물려주신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지.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쓰신 편지야. 돌아가시기 전날 쓰셨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읽어봐. 그리고 내가 뭘 버렸는지 생각해봐. 저는 돌아섰습니다. 기회는 한 번 더 줄게. 하지만 다음은 없어. 그 후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용서했냐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들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남편 생각을 합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킨 거니까요. 며칠 전 손주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도. 아빠가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대요.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 그건 내 아빠한테 달렸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법정에서, 10년을 남편과, 그리고 1년을 혼자서.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